저는 말레이시아에 8년째 살고 있는 빅토리아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데요. 재충전의 시간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하고 늦은 나이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는 지금 쿠알라룸푸르 내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몽키아라에서 KLCC로 이동 중입니다. 코로나 현재 상황에서 쿠알라룸푸르의 가장 큰 쇼핑센터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말레이시아의 생활물가 정보 및 국제학교, 조기 유학 등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편하게 영상 제작할 예정입니다. 세련되게 만들 자신은 없지만 내실 있는 정보 위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코로나는 거의 진정 국면입니다. 해외 입국자 외엔 거의 없거나 한두 명씩 나오는 뉴스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구 1억과 땅덩어리 크기를 감안하면 아주 안정적으로 여겨집니다. 정치색이 독재적인 요소도 있어서인지 초기 대응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보면 정부 지침에 잘 순응하는 국민성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3월 중순경 코로나 세계 확산 초기에는 모든 국민이 집 밖에도 못 나오는 통제를 한 달 이상을 했습니다. 3월 초에는 3만 명이 참석한 무슬림의 아주 큰 종교 행사 때문에 확산세가 있었는데 그걸 다 찾아내더라고요. 그때 아마 전국민 격리를 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가족 중 제한 인원 1명만 생필품 구매를 위해 슈퍼에 갈 수 있다거나 그 이후에 2명까진 갈 수 있고 또 미용실 등 업종별로 서서히 풀어서 지금은 거의 이동 등에 관해서는 정상화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통량이나 현지 로컬 식당 등을 보면 손님이 예전만큼 회복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지인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 등이 아직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산유국이라 주유소 기름값이 저렴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동 제한이 가장 심할 때 리터당 기름값이 엄청 내려가서 백린깃 하나 약 3만원 선이면 가득을 넣었습니다. 5월에 리터당 1.4린깃 하나 약 3에서 400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500원 선인 것 같습니다. 최근엔 집에만 있어서 기름 넣을 일이 없었네요. 그 당시 기준으로 운행량을 포함해서 계산해보니 1년에 기름값 12만원이면 차를 운행하겠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부에서 수도 및 전기료를 안 내더라도 전기를 끊지 않는다거나 카드 대금을 일부만 내고 장기 연장해 준다거나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꽤 괜찮은 제도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사업주님들은 좀 힘들어하신 제도가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전 지역 사업장을 영업정지를 시켰음에도 직원들은 자르지도 못하게 하고 월급은 정상적으로 주라고 한 것 때문에 폐업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지금은 거의 평소 모습을 되찾은 말레이시아의 소소한 일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말레이시아의 상징 페트로나스 타워를 가보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레이시아는 최근 몇 달간 코로나에 대해 잘 대응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슬람이 주된 종교이다 보니 원래부터 술집이나 유흥업소가 별로 없는 문화 자체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루 몇 번씩 기도를 해야 하는 문화에서 종교시설 출입 자체를 장기간 막았다는 것에서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 방어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원차를 운행하는 기사님도 학생들을 차에 둔 채로 기도를 잠시 하고 나오는 상황이 있을 정도로 종교가 생활의 일부인 종교색이 강한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방지책으로 업소 출입 시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시작한 시점에서 거의 한 달 전부터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쇼핑몰 입구부터 발열 체크를 하고 쇼핑몰 내의 매장 방문 시에도 매장마다 반복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에 너무 번거로워 불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적응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지금도 개발이 활발한 말레이시아에는 공사 현장 등에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웃나라 싱가포르에서 노동자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말레이시아에서는 불법 노동자들을 색출하여 음성일 경우는 본국으로 강제 소환하고 양성일 경우는 병원 격리를 진행하여 발빠르게 싱가포르와 같은 확산세는 차단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무관중으로 스포츠 경기도 재개를 한다고 하네요. 근본 말레이시아에서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이후부터 상당 기간 출입국 업무 등도 멈춘 상태였습니다. 조기 유학을 오신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던 기간으로 일시적으로 한국으로 나가신 부모님들이 다시 입국이 되지 않아 지금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 차원에서 코로나 대처가 우수했던 나라들 위주로 상호비자 관련 협의 중이라고 하니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코로나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동 제한 명령이 종료 예정인 8월 31일 이전에 관광비자가 끝나는 분들도 14일간은 비자가 자동 연장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전 세계 코로나 사태 이후 조기 유학 방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본 사태로 선진국들의 의료 체계 및 전염병에 대한 인식 등이 많이 노출되어 어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행선지가 그간 미국, 유럽에 편중되어 있었다면 여타 다른 나라로의 이동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명문 대학들은 미국이나 영국 등에 편중된 것은 부정할 수 없어서 특히 영국이나 미국으로 진학 준비를 하기에 최적의 국제 학교들이 많은 말레이시아 등지에 쏠림 현상이 많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앞으로 팬데믹 이후 동남아 국가들의 주가가 한층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자국의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도 있겠으나 말레이시아부터 다른 나라의 이민 비자에 해당하는 장기 체류 비자의 거절률이 최근 90%까지 올라갔고 예치 금액도 한층 인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 번씩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정보 없이 무조건 폄하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 절대 저렴한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든 생활 수준이 있습니다. 일반 로컬 사람들의 의식주 수준을 맞출 수 없다면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냥 다 한국보다 비싸다고 보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비비고를 먹으면 비행기를 타고 온 비비고를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어, 우럭도 일주일에 2번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저희 앞집 젊은 이태리 부부의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딱 봐도 전형적인 이태리 남성입니다. 저희 남편이 잘생겼다고 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헬리콥터 영업사원입니다. 도대체 헬리콥터는 어디 가서 파는 건지 궁금했는데 미국으로 이동 발령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사설이 길었습니다. KLCC에 벌써 들어와 버렸네요. 한 달 전보다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전만큼 회복되진 않았지만 많이 늘었습니다. 아주 이른 아침에 들러서 주차장은 공간이 아주 많은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많습니다.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저도 편하게 입을 우리 아이 옷을 구입차 KLCC에 왔습니다. 이쯤에서 KLCC에 대해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가끔 보이는 가격표들은 말레이시아 화폐 링깃입니다. 하나로 계산 시 대략 곱하기 300을 하시면 됩니다. 쿠알라룸푸르는 2012년 CNN이 선정한 세계 10대 쇼핑 도시 중 3위에 올랐습니다. 또 글로벌 쇼퍼인덱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위의 쇼핑 도시로 선정된 쇼핑의 메카입니다. 물론 코로나 전 상황이었지만요. 쿠알라룸푸르에서 명동으로 일컬어지는 부킷빈탕에는 거대한 쇼핑몰이 몰려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하루 종일 있어도 지겹지 않은 전자상가도 있고요. 쇼핑을 하는데 남편분이 많이 눈치를 주시면 그곳에 보내놓으시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영상은 따로 올리겠습니다. 여기 KLCC는 명품과 글로벌 브랜드부터 질 좋은 로컬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엔 오프화이트도 입점이 되었습니다. 부킷빈탕의 파빌리온과 함께 쿠알라룸푸르 쇼핑의 양대 산맥으로 손꼽히는 수리아 KLCC는 쿠알라룸푸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에 위치하고 있는 초대형 쇼핑몰입니다. 중저가 브랜드부터 명품까지 입점 브랜드가 아주 다양합니다. 명품 가격은 한국보다는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한국의 품절 상품들을 구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KLCC는 총 6개 층으로 된 복합 쇼핑몰로 코로나 이전에는 방문객이 한 주에만 100만 명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KLCC 내에는 일본계 백화점 이세탄, 말레이시아계 백화점 팍슨과 함께 영화관, 아쿠아리움, 대형 푸드코트, 대형 서점 기노코니아까지 입점해 있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줄어서 대부분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인구 구성은 중국 화교가 30% 이상 되어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 외 인도계가 10%. 이는 19세기 과거 영국 영향력이 있을 때 주석과 고무 관련 산업에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어 정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화교는 막강한 경제력으로 정치 부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상황입니다만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건 분명합니다. 한 가지 예로 영국의 중국 화웨이 5G 배제 방침에 중국의 자국 유학생을 영국에서 철수하는 조치로 보복하여 영국의 학교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문을 닫아야 하는 학교도 많을 거란 예측도 있고요. 무엇보다 전 세계가 중국인 관광객을 부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전 세계 관광객 비중이 1위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학생도 물론이고요. 말레이시아의 교육 환경 중 장점으로 하나 꼽을 수 있는 건 중국어 습득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일찍 조기 유학을 온 학생들의 경우 중국인 친구의 중국어를 들으며 영어로 말하는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고 중국어까지 경계한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서 경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노쿠니야 서점은 엄청난 양의 도서들로 가득합니다. 점점 대형 서점이 사라져가는 한국의 상황을 보면 살짝 부럽기까지 합니다. 이 면적의 임대료는 얼마나 될까를 궁금해하며 세속적인 생각에 좀 부끄럽기도 하네요. 아직 코로나 영향인지 우리나라처럼 서점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바깥 분수가 있는 야외 상황을 살펴보러 나가겠습니다. 한 달 전보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때는 바깥 야외 분수를 잠근 상태였는데 지금은 가동을 합니다. 동양인 한 분이 사진 촬영을 부탁했는데 못 알아듣는 척 피했습니다. 아무래도 남의 물건을 만진다는 게 아직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구마다 열감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많이 피곤한 것을 아는지 경찰이 에스코트를 해주려나 봅니다. 꽤 긴 시간 길을 열어주네요. 오늘 KLCC를 통한 말레이시아의 소식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말레이시아 현지의 소식을 생생히 전달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